홍곡물 비스켓 100%라고 근데 미주라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괜찮아요. 미주라요. 근데 거기도 미주라요. 미주. 거기도 밀가루가 조금은 들어 있어요. 예. 그래도 조금씩 정리하시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죠. 요번에 예. 이걸 하면서는 좀 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좀 난해하긴 했어요. 아, 왜냐면은 예. 뭐 통곡물을 먹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 이권 다툼에 대한 네, 얘기여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우울한 면도 있었고 그쵸. 제가 예. 음, 그 카톡에 제가 여기에 지금 채팅방에 알려드릴게요. 음, V 플랫. V 플랫이라고 이거를 플레이 스토어에 가세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이 어플을 예, 다운을 받으면 이거를 예, 사진을 찍잖아요. 책을. 예. 그러면은 그거를 텍스트화 그걸 눌러요. 그러면 그 페이지가 사진 찍은 게 아, 텍스트화로 돼요. 그럼 나- 그거를 긁어서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요? 저도 그 기능을 씁니다. 예. 근데 음, 레오짱님은 저기 뭐야, 아주 그냥 이북으로 사가지고 음, 이북으로 사서 그냥 거기에서 긁어버리니까 더 쉬운 거고. 예. 음. 저는 이북은 별로 나도 눈 원하지 아파서 잘 안 봐요. 예. 눈 아픈 것도 있고요. 예, 저는 이렇게 예. 종이책이 좋아요. 그럼요. 김민정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리는, 잘 음, 지내셨어요, 민정님? 우리 최신영님, 김민정님, 병원이시구나. 네, 예, 코로나 쪽팔리니까. 조심하세요. 다시 아, 지금 네. 막 극성하고 있어요. 안 그래도 코로나 환자도 시술하고 있습니다. 예, 음,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두 번 다 재검이 나와가지고, 둘 다 재검을 했는데, 둘 음, 다 음성 받긴 했는데, 지금 여기 음, 환자들이 안 좋아서, 혼자 음,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이게 자꾸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식당에서는 다 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음, 그러고 있어요. 저는 네, 지난달에, 네. 지난 말에 걸려서 좀 걸려서 지금 안심해요. 안심되죠. 저는 네. 4월에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개월 지났으니까 음. 음, 그래도 그냥 조심하고 있어요. 예. 저도 우리는 또 4월에 해요. 강력한 백신보다 더 좋은 책을 만났잖아요. 응? 이 수십억 권의 책 중에 여러분 이런 책 못 보셨죠? 저는 이 뒤에 음, 논문도 조금씩 찾아봤어요. 논문을 정말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내가 그래서 이런 책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하더라라는 책이 아니에요. 예. 음, 그래서 다른 저는 이거를 개정판 말고,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이거 알려주기도 아까워. 음. 저는 개정판 말고 이것 말고 접시 옛날 나왔던 거. 예. 거, 네, 그거 사서 봤다가 그 개정판 책을 다시 나와서 찾다가, 개정판이 조금 더 많이 보강됐어요. 왜냐하면 10년이 넘었기 그래서 때문에. 다시 음. 개정판을 샀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있고, 옛날 거. 예전 거는 어디가 휩싸였는지 모르겠고, 지난번에 또 다음 달에 한다는 면역혁명. 면역혁명도, 응. 예, 나는 옛날 책이에요, 면역혁명.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는 10년 전에 샀었던 거라. 네네. 근데 그게 면역학의 거의 바이블이에요. 예. 그러면 먼저 저희 시작할까요? 예, 시간이 3분인데, 우리 2분만 더 있다가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온가 한번 봐보죠. 자꾸 늦게 시작하면 늦게 오는 게 습관이 돼서 일단 정시 시작을. 그러니까요. 예. 한 명 더 오셨다. 반갑습니다. 김 목사님. 우리 지금 막 시작하려고 했어요. 네.
현정님도 오셨네. 예. 아유, 지금 정시 시작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데 2분만 더 기다리자고 그래서 2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움직이는 가운데도 이렇게 카메라 켜주시고 와주셔서 감사하고, 예, 네. 이제 입추가 지나서 바람이 아침 저녁 서늘해요. 절기는 정말 못 속입니다. 네. 새벽이 춥더라고요. 저 공유 네. 활성화해 주세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공유 한번 해보셔서 이제 선수가 되시겠는데. 지난번에도 제 거 안 되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다 해드렸습니다. 예. 일단 제가 자료는 다 다운받았는데 혹시 김옥수님 자료 정리되셨으면 올려주세요. 공유가 제 거가 어디로 들어가야 공유되지? 그러니까 공유를 누른 다음에 제 왼쪽 위에 화면이라고 써 있는 화면을 눌러야 돼요. 그래요? 잠시만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하면 그 화면밖에 안 나오고 화면을 누르면 내가 보는 모든 화면을 다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다시 공유 중지를 해보고 네. 공유 다시 공유를 해보세요. 누르고 왼쪽 화면 공유하려는 창 또는 앱 선택 여기를 다 누르는 거예요? 아니, 왼쪽에? 거기 오른쪽? 밑에 화면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지금 보이는 화면. 밑에 화면 화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안 써져 있는데? 내가 디지털 강의도 화면이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화면 그냥 여기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화면을 눌러보세요. 시작됐어요.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파일을 열어놓으시고. 파일을 열어놔야지. 파일을 열어놓고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가서 제가 파일은 다운은 받아놨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PPT 파일을 열어놓으세요. 아니, 제가 다시 나가갖고 한번 들어올게요. 아니, 제가 PPT 파일 열을게요. 이렇게 하셔서 통치도 늘리기, 진영 열기. 예, 되셨습니다. 보이세요? 네. 네. 전체 화면 더 크게 할 수 있을 텐데 나도 보기 전체 됐나요? 화면 모드. 됐죠? 네,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과학의 어두운 이면이거든요. 4파트, 4번째 파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누구를 위한 건강인가에 대한 거를 짧게 요약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은 식생활을 식물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대요. 자연 식물식이 좋다는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어 대중의 의식까지 도달되는지 알아야 해요. 근데 그거를 막고 있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식물성 식단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막대한 돈을 잃게 되는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지닌 거대 기업들이 있어요. 그들의 재정은 대중의 영양과 건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통제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건강식을 찾는 것을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익과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대요. 황금을 손에 쥔 사람이 법칙을 만들고 많은 부분이 황금률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요. 일반 사람들은 늘 권력자나 있는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정부, 과학계와 의학계, 기업과 대중매체가 건강보다 이윤을 추구하고 음식보다 기술을, 진실보다 혼란을 촉진한대요. 영양에 관련된 혼란은 대부분 비밀에 붙여진 채 합법적으로 만들어져 연구자, 정치인, 언론인에 의해 의심받지 않고 퍼져요. 이러한 시스템이 특히 위험한 것은 그것이 그다지 선정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다른 동요를 일으키지도 않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침묵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챕터에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찹찹해지고 어둡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한 30년 전의 얘기라 지금은 많이 공유되고 있고 그 디지털의 발달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상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좀 착잡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권력의 위치에 있지 않고 저 밑바닥에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의 어두운 이면 시작하겠습니다.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사기, 눈속임, 노골적인 속임수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는 건강 분야만큼 이런 속임수로 고통받는 분야는 없을 것이래요.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은 건강에 대한 거, 먹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사기를 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사기를 치는지 좀 안타깝더라고요. 영원히 건강을 잃는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직접적이고 강렬한 경험은 없다. 아픈 사람들이 몸에 좋다면 무엇이라도 믿고 시도하려고 애쓰는 것도 이해할 만해요. 아픈 사람들은 매일 취약한 소비자들이잖아요. 1970년대 중반 건강사기의 결정판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의학회에서 벌어졌었대요. 살구씨에 들어있는 레이어트릴이라는 암 치료제에 관련된 것인데요. 미국에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레이어트릴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멕시코 티후아나로 갈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는데 레이어트릴이 매우 논란이 있는 치료제라는 것이었고 동물 실험 결과 레이어트릴이 악성 종양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해요. 학계에서는 점점 많은 정보, 건강 정보, 특히 영양 정보가 엄청난 기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이란 무엇인가? 영양학의 개념은 명확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다양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할 과제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데요. 영양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은 훨씬 다양하고 혼란스러웠고요. 대중은 끊임없이 한때의 유행에 속아 넘어가면서도 영양제와 식이요법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 1982년 식습관, 영양 그리고 암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영양위원회 동료들은 보고서 통제권을 잃은데 불만을 품고 위원들은 현 상태에 깊이 안주하려는 사람들로 모두 친기업 성향으로 육류가 주식인 미국인 식습관을 즐기는 사람들로 자신의 견해가 틀렸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안주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안주하기를 바라고 그들 중 일부는 동물성 식품 회사들이 제공하는 1등석 비행기표 상당한 액수 자문 비용을 받은 채 혜택을 즐기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득권 측에서는 그런 것을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국립과학원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식습관, 영양 그리고 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불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중의 관심이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가 담배가 나쁘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는데 그때는 담배가 해롭다는 근거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편견과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 책이 오래되기도 했지만 그런 음, 사실을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웠어요. 네. 그리고 건강 정보를 조작하는 보고서까지 나왔더라고요.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을 많이 먹자는 권고를 사기라고 규정도 했다니까 와 여기가 진짜 미국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향하여라는 보고서는 고지방 육류 위주 미국식 식단을 극찬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인의 식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토론에서는 TV 토론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는 좋은 음식이라고 대답하고 수백만의 시청자가 맥도날드 햄버거 건강 가치를 칭송하는 전문가의 대담을 보고 TV에서 나오면 우리도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하면 무조건 다 옳은 줄도 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여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를 생각하니까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당시 과학계의 견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또 몇몇 내부자 외에는 없었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전문가가 얘기하면 맞는가 보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더 망치고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권력과 이권 다툼. 학계 선배들이 휘두른 무시무시한 권력은 냉혹하고 뒤쪽으로 무자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 철밥통이 깨질까봐 늘 사람들의 그 일반 사람들의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이 관상동맥질환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는데 아우 아연 실색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식품의 방사선 처리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을 이런 것을 맞아요. 예, 맞죠.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였을까 하고 옛날 스트레스예요. 101점. 소설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분비 결합 물질인 환경 호르몬, P12, 다이옥신 등도 인간에게 건강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하고 사카린은 발암 물질이 아니고 지구 온난화를 통제하기 위하여 화석 연료 제한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까지 했다니까 대체 이 사람들이 별나라 사람들이야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30년 전 얘기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었어요.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겠죠, 저도. 그리고 준엄한 경고. 그러는데요, 늘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더라고요. 식습관, 영양, 그리고 암에 관한 보고서를 1982년 6월에 발표했는데요. 총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 그리고 통곡물을 많이 섭취하라고 권장했어요. 이 보고서는 심장질환 대신 암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람들을 격앙시켰죠. 그리고 암은 심장질환보다 훨씬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국립과학원 보고서를 비판하고 나선 단체는 농업과학기술위원회뿐만이 아니었고요. 워싱턴의 농업적 이해관계가 진정으로 미국의 위대한 농업 전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고 해요. 근데 참 이해 득실이 있는 곳에서는 자기 철밥통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연구소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암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영양과 암의 관계가 중요한 연구 분야였지만 주요 자금 지원 기관으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식습관에 중점을 두라고 조언을 했고요. 영양제가 아니라 자연식품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뒀지만 식품, 의학, 제약산업에서 밀어닥치는 적대감으로 인해 암연구소의 프로젝트들이 표적이 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프로젝트 신용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온갖 모략이 자행되었고요. 정부 간섭까지 그렇게 거셀 줄 몰랐었대요. 암 연구를 장려하는 비영리단체를 공격하는 것은 암 연구소의 식습관과 암을 연결시키는 의지를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래요. 특히 미국 암학회에서 심한 중상 모략이 나왔었는데요. 식습관과 영양이 암과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인식하지도 못한 상황이어서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미국 암학회는 약품, 치료, 방사선 등 수술에 투자하는 의학 중심의 조직이니까요. 암학회는 다른 조직, 즉 암연구소가 인정받는 것이 싫었던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좋은 것을 얘기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고 그때 시절에는 날조된 정보들이 많았었고요. 미국 암학회는 겉과 속이 다른 조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암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요. 미국 암협회뿐만이 아니라 낙농업협회를 통한 혹은 이에 버금가는 식품 제약 및 의료산업은 본색을 드러냈다고 해요. 국민의 건강이 중요한 건지 자기네 이익이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면서 좀 우울한 감정이 계속 저는 연출돼서 식품산업과 제약산업은 저비용, 저수익의 식물성 식품을 이용한 암 예방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언론의 지원을 받아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들의 분투는 가히 위압적이었다고 해요. 그러는데 이렇게 그래도 암연구소에서 식품으로 좋은 식품으로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들이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위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암 조직의 배신자. 암 연구소의 결말은 그래도 해피엔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흑색상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수그러들었고 주변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이제 암 연구소는 더 이상 주변 그 미국 사람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영국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역사가 이제 30년이 넘는 암 연구소는 식생활과 암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와 교육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대요.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1982년 6월 국립과학원 보고서에서 지방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결론을 내렸었고요. 몇몇 사람에게는 영양학계를 배신한 것으로도 보였다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의 식생활이 보호에 된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거대 식품과 제약회사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들은 기업과 학회의 이상한 결합을 보여줬었고요. 학회의 친구들이 어떤 결론에 이른다 해도 순수하게
정말 저게 과학적인 연구를 추구하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왜곡되는 이유는 국가 정책을 논의하는 동안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계, 정부, 기업을 가리지 않고 국가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인 경험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개인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경력에 피해를 준 것 이상의 결과를 낳았대요. 이런 일들은 진짜 과학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개별적인 연구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피해를 입힌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데 저는 이 분이 콜린 캠벨 이 박사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목숨 걸고 이거를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부와 대학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들은 진짜 직업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과학적 논쟁을 억누르는 것이래요.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왜 자기네들은 알고 있으면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그 편협하게 누르려고 하는지 참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인 편견은 생각보다 뿌리가 깊고요. 고지방 동물성 식사를 하는 과학자들은 어렸을 때 그런 음식이 건강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그게 참 우리들도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뭐가 좋더라 그러면 그게 세뇌가 되어가지고 나이가 먹어서 이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있는데 여기 이 사람들도 그 배웠다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진짜 가면을 쓰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게 아, 사람 사는 데는 똑같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다수의 과학자들은 훌륭하고 지적이며 사적 이익보다 공익을 추구하는 데 전념을 다한다고 하니까 좀 희망적이었고요. 그 중에는 거액을 제시하면 영원이라도 팔겠다는 사람이 나서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직도 과학의 어두운 이면의 일부다. 조직들은 일반적인 견해를 가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열린 마음으로 논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견해를 홍보하는 데 훨씬 관심이 많다고 해요. 과학의 편협합은 전 조직으로 퍼져나가고요. 대중이 믿는 것과는 달리 과학계가 언제나 진리 탐구에 매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공공의 선보다 돈, 권력, 이기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예전에 우리도 가습기 그 살균제로 많이 피해를 봤었던 경기 때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돌아보면서 아 정말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생각, 어떻게 벌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기심,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게 더 문제되는 거는 불법 행위는 거의 없대요. 비밀 계좌나 어두컴컴한 호텔에서 사설 탐정에게 거액을 건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그러니까 그게 계속 자행된다는 거죠. 관행처럼. 저는 이번 장르를 정리를 하면서 참 마음이 찹찹하기도 하면서 이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 기회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박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더 똑똑해지고 내 건강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과학의 어두운 이면, 특히 위험한 것은 그것이 그다지 선정적이지도 않고, 따라서 그에 따른 동요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 과학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동요가 없기 때문에 관행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좀 안타깝고 좀 무섭기는 했습니다. 그러는데 더 나름대로 건강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과일, 채소, 통곡물을 주 식생활로 해야 되겠다는 자긍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유, 예. 여기 지금 발표하신 내용 중에 뭐 본인이 경험하셨다거나 그 뭐 좀 첨언하실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제가 예. 다음 장이랑 네. 식사 15장도 했었는데 네, 네. 조금 겹치는 얘기 일맥상통하는 그런 있죠? 내용들이 겹치는 좀 얘기 있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기 레이트릴 나왔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암 요양병원 있을 때 거기 양의사가 이게 새로 나온 항암 요법이라면서 나한테 책도 주면서 이걸 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봤고 이게 몇 케이스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5케이스도 자기가 못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환자한테 이거를 몇백만 원인데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안 했거든요. 지금 양의사들 아, 행태가 그러고 있어요. 그거 일반 사람 같으면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줘라. 그랬더니 막 안 줘요. 그래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영어 논문이라 안 준다는 거였어요. 영어 논문 달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거기 실장이랑 그 의사랑 뭐 이상한 아줌마가 들어왔네? 그러더니 내 뒷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한의사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실장이. 아유, 그거를 보니까 답답해진 그런 생각이 또 나네요. 예, 예. 아유, 그 30년 전 저기가 지금도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 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를 환자한테 쓰자고 자기 연구 데이터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응. 환자가 그러면 무료로나 진짜 해주던가, 어?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자기가 이런 걸 해보고 싶으면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이거 임상시험인데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좋은 거라면서 막 나한테 권유를 하고 책 한 권을 줘요. 거기에서 보면 근데 이 레이트릴이 바이타민 B17인가? 그걸로 얘기하는데 그런 비타민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 그 탈구씨는 한약재로 써서 행인인가 도인인가 갑자기 네. 헷갈리네. 아무튼 그걸로 쓰는데 그 안에 독이 많아서 그 제독을 하는데 그 독이 항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워낙 독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서는 이렇게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행인 겪은 있죠, 일이라. 행인. 예, 행인. 네. 음, 도인은 복숭아 씨. 복숭아 씨. 예, 네. 순간 헷갈렸어요. 아유, 우리 네. 최신영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면서 중국 무슨 한의사가 이 행인을 가지고 이거를 갖고 왔다 그래서 남편을 중국에 보내서 그 약을 들여와서 그거를 먹고 있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병원에서 안 나니까.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면 할수록 몸은 나빠지고 다시 재발하고 이런 걸 보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아, 제가 근데 옆에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근데 오히려 돌팔이가 뭐 좋대더라 하면 더 들어요. 참 사람 심리가 희한해. 예. 그러게요. 여기에서도 이런 거 과학의 어두운 이면이 예. 진짜 어두운 이면이더라고요. 음. 근데 처음에는 이 콜린 캠벨 박사님도 자기도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게 당연히 좋다라고 다 얘기해요. 엊그제도 양방 닥터한테 얘기하다가 우유 얘기하다가 우유가 완전 식품 아니에요.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더 알러지도 많이 일으키고 내가 항원 항체 반응도 일으키죠. 그랬더니 그야 당연하죠 하는데 더 얘기 나오면 이제 싸울 기세인 것 같아서 그냥 내가 거기서 멈추고 말았어요.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영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쵸? 그래서, 음, 우리가 봤을 때 음,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남대문 안 가본 사람하고 음, 안 가본 사람 이기잖아요. 음, 박사님이 알고 계시면서 얘기를 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면서 예, 채식이 좋은지 알지만 채식하는 게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기기만 하죠. 삶의 질이 떨어진대. 예. 채식하면 그 육식을 못하는 즐거움이 박탈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뭔지는 알고 삶의 질을 얘기하나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양방 닥터들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이제 콜레스테롤 쾌락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쾌락 부분에서. 떨어져요. 예. 떨어지는데 그게 점점 나빠지면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약 하나 먹으면 고지혈도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 때. 고지혈에 그 떨어지지만 혈관 상태는 계속 나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혈관이 파괴되든 터지든 막히든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약의 최대 목표는 현상 유지가 최대 목표인데 점점 나빠져요. 얼마나 슬로우하게 나빠지냐, 빨리 나빠지냐 그 차이예요. 근데 그렇게 그러게요. 약을 먹어야 그게 낫는다고 믿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다른 이런 대안을 영양식을 하면 식물식을 하면 좋아져요. 화들짝 놀랜다잖아 다들. 화들짝. 그리고 지금 음, 약을 모아갖고 예, 환경 오염을 되기 때문에 음, 모아서 버리는 캠페인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 여기 아파트 단지를 보니까 예. 그러는데 환경에 환경을 파괴할 정도면 사람 몸은 얼마나 파괴를 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약을 우리가 꾸준히 먹고 있으면 예, 간은 얼마나 상할 것이며 예, 양약은 제로섬의 법칙이라는 옛날부터 얘기를 들었기는 했거든요. 간이 좋아지면 예를 들어서 간이 좋아질 일은 없겠지만 양약 먹어서 간이 좋아질 일은 없겠지만 심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신장이 나빠지고 그런 식으로 예. 이것이 좋아지면 이게 나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 일단 아프면 저부터도 음. 어쩔 때는 감기약을 찾게 되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몸이 너무 힘들 때는 살짝 도움을 받는 거는 현명한 거예요. 무조건 약이 나쁘다고 해서 절대 안 먹고 그거를 내가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잠깐 먹는 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일회 복용량에는 그렇게 큰 부작용이 안 나타나요. 한두 번 먹는 걸로는. 근데 그 아, 그래요? 약을 하나를 보면 그 부작용이 어마어마해. 부작용을 보면 그 약을 못 먹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아파 보니까 통증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 아플 때는 진통제를 좀 먹고 내가 조금 기운을 차리면서 이렇게 그런 거를 하고 되도록이면 평소 생활을 잘하면 이제 그런데 안 하는데 감기를 하나도 안 걸릴 수는 없으니 감기 걸렸을 때 내가 자연적인 요법으로 하지만 그걸로 감당이 안 될 때는 살짝 도움을 받고, 응? 그다음에 그 약을 뭐 영구적으로 먹을 거 아니잖아요. 감기약을. 6개월, 1년, 3년, 10년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근데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은 죽을 때까지 먹으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예. 다음에 아, 네, 14장. 오늘도 덕분에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걸로 마치고요. 네. 빠른 시간이 너무 많이 네네네네. 흘러서 예.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김민정님. 같습니다. 네. 아, 제가 네. 화면 공유해 드려야 되죠? 네네. 네. 14장 네. 공유.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네, 보입니다. 예, 이거를 좀 크게 보기. 전체 보기가 어디 있나. 예, 일단 진행하시죠. 제가 요거를 네네. 좀 볼게요. 어떻게 어, 하는지. 됐네요. 예, 이 정도로 하시죠. 뭐. 네. 네. 네, 14장에는 과학적 환원론이고요. 예. 영양소 환원론이 있고, 전체 식품을 특정 영양소가 미치는 영향으로 측정된 기준은 과학적 환원론에서 비롯되었다. 366페이지를 보시면, 무기질, 지금 옆에 잠깐 동료가 지나가죠. 366페이지. 예. 그 위원회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을 별도의 개별적인 장으로 정리를 했고 그것은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식품을 특정 영양소가 미치는 영향으로 특정지은 실수는 과학의 학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전체 식품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육식을 즐기는 간호사들, 여기 간호사들이 자연식품을 매우 적게 먹었고, 주로 단백질 식품을 먹었다고 되어 있고요. 죄송한데, 저 잠깐만요. 네. 그 미국의 간호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예요. 이게 굉장히 큰 연구라서 간호사 연구라는 그거가 이렇게 책에 보면 많이 네, 나와요. 그래서 아마 네, 그 논문을 인용한 걸 거예요. 네네. 여기 보면 방금 옆에 좀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 그 육식을 즐기는 간호사들인데, 이 간호사 연구에서 이제 동물성 식품을 주로 먹었고, 간호사들이 섭취한 단백질 가운데 78에서 86%를 동물성 식품에서 얻었다고 되어 있었고요. 자연식품을 매우 적게 먹었다고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되어 있었고, 어, 이게 373페이지에 보면, 간호사들이 저지방 동물성 식품을 선택하는 데는 부지런했지만, 저지방 식단에는 건강하지 못한 동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었고 콜레스테롤은 거의 2배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요 그래서 371페이지 요거 한 줄 빼먹으셨네. 예, 일단 연관돼서 이렇게 먼저 예, 예, 예. 볼게요. 371페이지는 캐로리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식물성 식단을 섭취할수록 유방암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은 동물성 식품의 지표. 음, 간호사 연구에서 저지방 식단을 소비하는 간호사는 어디에나 있는 미국 여성처럼 다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계속해서 섭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의 문제는 지방과 같은 단 하나의 영양소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저지방을 먹는데 부지런했지만 결국은 동물성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었다는 게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제 깨달은 점은 조금 더 식물성 단백질을 집중해서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박사님 근데 제가 이거를 네. 읽으면서도 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게 맞아요. 있나요? 예. 아주 아, 간단해요. 네. 이렇게 책에 막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제 이렇게 쫙 욕구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막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 말을 직접 제가 또 하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네. 네. 그리고 그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1억, 네. 1억 달러를 들인 연구의 결과로는 여기에도 제가 적은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 뭐 논의가 분분한 건데 여러 가지가요. 음, 저희 본계적은 박사님의 경험으로 봐서 이제 모든 동물성 식품은 암 발생에 도움이 암, 암 암 예방에 이제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잘못 적은 것 같는데. 그래서 이 분분한 걸 읽으면서 사실은 요지를 제가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횡설수설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는 식물성 식품을 먹어야지 좋다는 거를 이제 제 마음에 알고 이제 읽으니까, 뭐 저런 연구들이 있는가. 어쨌든, 네. 글자들은 많았지만 별로 뭐 핵심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계속 어떤가요? 반복이에요, 반복. 네네. 이 연구에서도 이 결과가 나왔고 저 연구에서도 네.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 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소고기랑 네. 돼지고기만 육류로 생각하시는데 네네. 생선, 그다음에 해산물, 오징어, 뭐 새우 뭐 이런 것도 동물성입니다. 음, 그쵸. 저는 부산에 살아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네. 아주 좋아하는데. 저도 해산물을 끊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뭐 고기는 네. 뭐 안 먹어도 되는데 저는 네. 생선이랑 새우, 어패류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해물탕. 제일 음, 아쉬웠어요. 해물탕에 해물탕, 다 들어있는데. 해물볶음, 해물찜, 뭐 생선 구이 뭐 네. 이런 거. 낙지볶음도 엄청 좋아하고. 어, 그런 거 다 좋아했는데 네. 싹을 끊었죠. 네. 음.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과학의 역할은 60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지방만 제거했다고 유방암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이게 결론인 것 같고요. 지방 함량이 적은 단식물성 식단은 간호사의 건강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런 유형의 식단이 건강에 가장 이롭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간호사 건강 연구를 했지만 자연 식물성 식단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서 네,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단을 미국 간호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를 이어서 하는데 네, 네, 연구의 어떤 표본, 연구의 가설 네, 이런 게 지금 핀트가 안 네,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런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는 거죠. 네네. 일단 14장은 네, 네, 이렇게 네,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15장 하고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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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네, 뭐 할까요? 시간도 가서 15장은 기업과 과학의 공생이라는 제목이고요. 어, 여기 첫 부분에 보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차례씩 돈을 쓰는 일은 먹는 일이다. 여러 식품 기업들과 못하네요. 단체는 제품의 구매력을 높이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중 한 가지는 자사 제품에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요. 기업 스파이. 기업은 위험한 연구를 감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고 과학의 건전함에 먹칠을 한다.
어쨌든 많이 팔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강력한 이 집단. 여기 우유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아까도 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그 급식에 우유 먹은 게 이제 미국에서도 나온 것 같고, 어, 미국에서 이제, 저희 근데 9시까지 아닌가요, 박사님? 9시 반이요. 아, 9시 반이네요. 네, 미국의 아이나 부모들은 우유가 어떻게 제1형 당뇨병, 전립선암, 고울타공증, 다발성 경화증, 자가 면역 질환과 연결되는지, 우유 단백질이 암을 촉진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지 배우지 못한다. 유제품 산업이 학교를 중심으로 우유는 건강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고요. 미국 낙농업협회가 1915년에 설립이 돼서 낙농 마케팅을 어린이와 부모님을 상대로 저희도 학교 다닐 때 급식을 했는데 여기서 또 서울 우유 매일 학교를 먹었잖아요. 서울 우유. 네, 저희 부산은 부산 우유 음. 먹고 요플레 한 번씩 주고 이러는데 음. 업계에 유리한 연구를 수행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인식에 우유가 나쁠 리가 없어요라는 인식을 심어줬는데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음. 의사도 음. 우유는 완전 제품이라는 거를 음. 또 이렇게 뭐 가정 시간에 아니면 이런 영양학으로 이렇게 같이 배우면서 정말 학교에서 어릴 때 배운 게 음. 계속 나이 들어도 계속 가는 것 같네요. 그런 이제 주입식 교육이 머릿속에 어른이 돼서도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놀레산, 이게 CLA라는 건데, 소의 반추위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희귀질환산 그룹을 CLA라고 하고요. 낙농업계의 연구로 CLA가 벤조퓨렌이라는 약한 화학 발암물질에 의해 생성되는 질 종양의 형성에 맞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을 했는데 이 연구의 문제점은 지역에 CLA를 주고 발암물질인 벤조퓨렌을 투여를 했습니다. 네, CLA를 투여해서 효소 체계를 자극한 다음에 발암물질을 투여한 게 이제 효소 체계가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만으로 CLA는 항암물질이라고 불리게 됐고 이거는 이 상황에서만 안 제거가 딱 됐는데 그걸 이렇게 또 CLA가 항암물질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오류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도 제가 깨달은 거는 규모의 소일수록 사람들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거구나. 좀 더 사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CLA지만 또 다른 물질이 그렇게 부풀려서 저희한테 이렇게 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품으로. 네. 항상 네, 선전에 나오고 뭐 네, 아침마당에 나오죠. 그러다가 바로 홈쇼핑 틀면 바로 나오고. 그쵸. 그거 음. 보고 혹해서 저게 효과가 좋다고 막 못 모르고 사 먹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은 산업과학이고요. 어, 사회는 거짓된 연구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유리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맥락에서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업계는 이를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기술적인 조작과 마케팅. 자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은 언제나 있었고, 예를 들면 토마토에 있는 리코펜인데, 리코펜은 항암작용을 하지만 그걸 성분이 좋다고 알약으로 만들면 그게 토마토와 같은 일을 한다는 근거가 있을까? 근데 시중에 보면 무슨 성분이라고 그걸 이제 추출해서 어, 약, 약 형태 식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저도 여기서 깨달은 게 좋은 식재 성분이라도 알약이 된다면 그 효과가 그냥 토마토 먹는 본연의 효과랑 똑같은가 그렇지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토마토를 섭취하는 게 낫고 토마토는 또 익혀서 먹어야지 네. 건강 성분이 더 잘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용성이라 약간 올리브 네, 오일을 넣으면은 네, 괜찮아요. 기름에 예. 그리고 지금 구워서 먹고 라이코펜이라는 있습니다. 성분이 있지만 지금 양약의 네, 한계점은 뭐냐면 이 라이코펜이랑 그 분자 구조가 같은 석유 화합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루사에 곰이 막 나오지만 곰이 하나 곰의 성분은 0%. 예? 곰 쓸개죽 우르소 대속시콜린산이라고 그러면서 막 큰 곰이 나와가지고 음, 우루사 막 이런 광고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걸 네, 보면 예, 우루사에는 곰 음, 성분이 0%인데 마치 곰의 쓸개로 만든 것 같잖아요. 예. 음, 그런 거를 아셔야 되고 그 양약은 석유계 화합물로 만드는 거예요. 석유를 잘 정제해서 성분을 이거랑 유사한 분자식으로 만들면 똑같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음, 처음에는 착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알면서도 만들겠죠. 예. 네, 그리고 자연에서 먹는 식품은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사실 저는 한약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한의사지만 이게 도대체 이게 음, 뭐 하는 약이냐. 심지어 그 선배들 얘기 들어보면 중풍 환자들한테 자기네들끼리 웃으면서 이거 업계의 비밀인데 제가 오늘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상 체질방을 쓰나 후세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후대의 의가들이 이렇게 그 처방을 여러 개를 섞어서 복합방을 쓰나 옛날 고방을 쓰나 다 잘 낫는다는 거예요. 뭐 체질 음, 진단 뭐 뭘 해도 이렇게도 낫고 저 처방 써도 낫고 이 교수님 처방 써도 낫고 다 막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딨어. 더 사람마다 더 최적의 것을 찾아야지. 그리고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혹시 진단을 조금 잘못해서 이 사람한테 더 좋은 치료를 못 해주면 어떻게 하나 이게 저의 가장 부담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료율이 다른 사람보다 결코 낮지 않은데 음, 저는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한 80점 맞으면 되는데 저는 99점 음, 맞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음, 정말 30년 동안 별의별 공부를 다 했어요. 음, 그랬는데 자연 식물식을 만나면서 한약이 원물 그대로 약을 쓰기 때문에 약 효과가 좋은 거였구나를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래서 양약은 인삼의 사포닌을 추출해서 그 사포닌이 많으면 좋은 인삼이라고 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삼 있죠. 단뿌리. 제일 싸구려. 거기에 네, 사포닌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음, 사포닌이 많다고 막 또 그렇게 엉터리 네, 선전을 해요. 경희대 병원에서 나온 무슨 음, 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석 네, 달분에 뭐 20만 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에 막 대문짝하게 석 달분에 20만 원이면 저기 원가가 얼마일까 이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한약을 아셔야 되는 게 여기 마트에서 파는 한약의 그거랑 경동시장에서 파는 거랑 우리 한의원에서 음, 파는 약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름만 같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혼동하는 거예요. 같은 음, 인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4년근, 6년근이 그게 다 추적 이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약재 관리가 되는 정식 약재고 품질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못 파는 짜투레기들, 찌푸레기들 못 파는 거 있죠. 그런 거. 과일로 따지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에 들어가는 사과가 있고 저기 네, 못난이라 버리는 사과 있잖아요. 그런 네, 사과를 경동시장에서 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게 아, 좋다고 막 팔아요. 근데 그거 음, 먹고서 약효 없다고 그러죠. 진짜 답답한 음, 소리예요.
한약이 얼마나 좋은데 정말 음,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지 말고 어디 한의원 가면 좋아요 이러면은 일단 네. 첫 번째 광고 많이 하는데 가지 마세요. 광고비를 너무 많이 써요. 음, 동네에 음, 오래되시고 인테리어 별로고 직원도 별로 없고 혼자 묵묵히 꼴찌지하게 하는 한의원 원장님이 진실한 원장님이에요. 네. 음, 아, 오늘 내가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막 방출했네. 자꾸 나한테 물어봐. 음, 음, 저한테 PM 주스 엄청 갖다 줘요. 이거 좋다고. 나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그러면서 그 효과가 어떠니? 다단계 주스로 만든 겁니다. 네. 하나 더 안 저도 먹는 사 것보다야 먹었어요. 낫겠죠. 전혀 안 먹어본 사람이 먹으면. 네. 근데 그 그다음 설명하는 거를 미아사파이.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네. 저도 그 빠졌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네. 양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약을 먹으면 간이 간 기능 나빠진다고. 수치가, 네, 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닥터들이 하거든요. 네. 저 그거에 대해서 그거 무슨 연구인지 알아요? 그게 선행 연구예요. 그러면 간 기능이 올라갔더니 GOT, GPT가 올라갔는데 네.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고 간 기능 검사하면 똑같이 올라가요.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내려가요. 간에서 해독을 해서. 한약도 처음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GOT, GPT가 처음에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떨어져요. 간이 이상한 사람은요, 그 GOT, GPT 수치가 1000, 2000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처음에 조금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는 간이 나빠진 겁니까? 간이 일을 한 겁니까? 간이 일하는 거. 일을 하는 거죠. 네. 음, 근데 그렇게 설명 안 하고요. 그 선행 연구에서 GOT, GPT 살짝 상승한 거,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한약 먹으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님 양약수서 안 했고 간암일 때 한약 먹고 기사회생하셔서 몇 년간 사셨어요. 그때 간 기능 검사하면 정상이었어요. 간암 세포가 간에 드글드글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확실히 봤기 때문에 예.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양의학만 공부하고 그것만 했으면 한약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면 되는데 한약 먹으면 나빠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기네들은 독극물을 주면서 예. 맞아. 저 장갑도 보라색 장갑 해골 그려 있는 이 독극물이라 벌벌벌 떨면서 지네들은 그렇게 만져요. 그 위험 있는 거. 그리고 그 혈관에서 그 항암제가 빠져나오면 살이 다 썩어요. 여러분들 그걸 음, 아셔야 돼요. 예. 그 2차 대전 때 살상 무기로 쓰던 거를 록펠러 재단에서 그 다음에 암의 진실이라는 책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네. 예. 항암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의과대학 의료 체계가 의학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장악이 됐는지 저는 그것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네. 나도 얘기하다 칼 맞을까 봐 보호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들한테만 제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의사랑 얘기해도 자기가 배운 게 그거기 때문에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영양학에 대해서 네. 한 번도 배우지 않고 많이 배워봤자 2시간 배워요. 예. 음, 그러면서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해야 되는데 한동안 그 얘기 나왔어요. 한약 먹으면 저기 기형아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맞아요. 났었는데 한약 먹고 기형아 생겼으면 우리가 몇천 년 동안 한약 먹었는데 우리 다 기형아라서 우리 한민족이 멸절해야 돼. 기형아 또 생긴 건 최근이에요. 산부인과 음, 의사들 이렇게도 설명하거든요. 네, 산 후에 그 보약 개념으로 네, 먹어도 되냐 이러면 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음. 그 국물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당신이 확인해 봤냐고. 그 국물에 네, 그 알약에는 뭐 들어갔는지 확인해 봤냐고 물어봐야 돼, 진짜. 내 거기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부영제와 석유 화합물이 들어가 있는데. 예. 거기에 부작용 보세요.
자기네들이 써놓은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작용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한약 부작용은 될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양약을 모아서 버리자고 환경 네, 오염되니까 네, 그러잖아요. 예,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거. 약속이 바뀌던데.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그 양약을 약을 먹고 있다는 죽을 게. 때까지 먹으래잖아요. 예, 삶의 맞아. 질이 달라진다면서. 삶의 질이 다르려면 그 약을 끊고 자연 식물식을 하면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치료도 되면서 예방도 돼요. 음. 근데 이제 약을 쓰면 조금 더 쉽죠. 제가 이제 약을 이렇게 말씀드려도 환자분들은 또 약을 안 먹고 이것만 먹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한약을 처방해 주길 바래요. 그러면 더 약 효과도 나면서 이런 생활 습관을 변해주고 식이도 좋아지는 그런 걸 병행을 하면 훨씬 좋아지겠죠. 예. 그냥 식이만 바꾸는 거는 이제 생활 습관 7가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영역 중에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지 같은 썩은 물도 이게 특효약이다 생각하고 내가 세뇌당해서 먹으면 플라세보 효과 때문에 좋아져요. 그래서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예. 다음에는 마인드에 관한 책도 읽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 지난주에 생리를 한 3개월 안 해서 병원에 갔더니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수기님? 생리불순도, 수기님? 네네, 네. 최은숙입니다. 네. 이동 중이어서 화면을 못 네네, 켰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런 예. 생리불순도 한방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나은 건지, 좀 만약에 약간 조기 폐경 이런 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네.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는데, 네네. 뭐 호르몬 네. 검사 해보시는 건 피검사니까 괜찮은데요. 그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인공적인 호르몬제를 줘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여성 호르몬제를 주고 유방암 환자 네네. 같은 경우는 호르몬성 유방암이면 호르몬 억제제, 호르몬 차단제를 줘요. 인공적으로 그렇게 호르몬을 차단하는 거는 어떨까요? 안 좋을 것 같은데 병원에선 그렇게 또 할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 소극적인 방법은 처방을 받아오시고 안 드시면 됩니다. 의사랑 싸우지 말고. 아, 네네. 제가 그럼 그렇게 한방 하거든요. 치료로 하는 게 좋은가요? 네? 그런 거. 한방 치료가 오히려 조금 더 좋을까요? 그렇죠. 한약은 그 약재잖아요. 천연 네. 식물식이잖아요. 식물식으로 그 효과가 많은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가 그 한 30년 동안 고민했던 이게 내가 아프고 내가 한방 약을 쓰고 그리고 또 이런 자연식물식을 배우고 한약이 더 좋아졌어요. 예. 저는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한약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막 이상한 소리 막 또라이 같은 사람 진짜 많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학문적으로 서로 토론하지 않고 비방처럼 감춰두고 이런 문화를 저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런 거를 좀 많이 알려주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다 각자 그런 게 있어서. 예. 이게 그러면 되게 아까 네, 말씀하신 광고 많이 안 하는 그런 한의원을 찾아서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네, 네. 주변에 그 한 곳에서 오래 박사님한테 가면 하신 안 돼요? 아유, 그냥 다른 분한테 가세요. 예. 너무 멀잖아요. 박사님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포천이에요. 여기 멀어요. 아, 부천이시구나. 예. 포천이세요? 포천. 아, 포천. 예. 포천이 왜 멀어요? 그래도 서울은, 서울에 사는 사람은 포천이 그래도 가깝지요. 네, 저희 가까워요. 음. 저 예전에 그쪽에 강의하러도 다녔었는데. 네. 누가 포천 산다니까 뭐 거기 뭐 뭐래더라? 옛날 우스개 얘긴데.
화면을 제가 잘못해서 껐네요. 잠깐만요. 다른 부분은 또 빨리. 하고 전 잠깐 좀 네네. 네. 제가 지금 잘못했어요. 딴 얘기 하다가. 이걸 꺼야 되는데. 전체 화면 끄기를 뭘로 해야 되나? 저 지금 얼마 뭐가 안 돼서 보이세요? 그냥 네. 박사님 화면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저 그냥 다 잘 네네. 읽다 그냥 생각하고 읽어주세요. 조금만 제가. 할게요. 조금만 하면 예, 될 것 같으니까. 예,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얼마나 들어있을까?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더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고추, 딸기, 브로콜리, 완두콩, 파파야입니다. 파파야는 오렌지에 4배나 들어있고요. 이것이 그 오렌지가 비타민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거는 오렌지 상인들이었습니다. 오렌지 상인들이 그렇게 광고를 했고, 어, 여기서 제가 느낀 거는 마트의 건강식품 코너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가장 건강한 코너는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 농산물 코너이다. 저희는 그 야채나 과일 자체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저희 어머니가 또 건강식품 애용자여서 네. 나오는 것마다 막 드시고 저한테 권유하고 제 것까지 사오고 그러셨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공부를 계기로 과일과 채소를 그래도 직접 먹는 걸로 지금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음. 마지막 챕터는 이제 멈추지 않는 과학의 오용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이제 기업의 이윤 때문에 건강식품의 논란에 휩싸여 사는 현대인들인 것 같거든요. 네. 기업의 이윤이랑 뭐, 아까 처음에 말한 뭐, 그런 제품의 광고로 인해서 저희가, 효과가 있다더라 해서, 막, 박사님 말씀하신 석유 화학물을, 음. 고가의 돈을 줘가면서 사 먹으나, 몸에는 막상 그냥 일반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보다 효과도 없을 뿐더러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저희가 이 책을 읽고, 어, 바로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잠깐 5분만 쉴게요. 네. 네.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 제가 요거 화면이 안 나와서 잠깐 쉬고 있으니까요.